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감염병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독감 등 타 질환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포항시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개소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호흡기 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개소했습니다. 시는 지난 8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티병원과 협력 사업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22일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절기 독감과 호흡기 질병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는 처방과 함께 코로나19 검사까지 가능한 통합적인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또 클리닉은 수액 처치실, 코로나 검체 채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진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대기석 투명 스크린, 양음압 설비 등의 시설이 있으며 환자 간 동선 분리와 같은 보건복지부 설비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진료 환경도 구축돼 있습니다. 시는 시민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까지 4개소 이상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립 영암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의 곁을 다시 찾았습니다. 노인복지 특성화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는데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2일 포항시는 영암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암도서관은 6개월간의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노인복지 특성화 도서관으로 재개관했으며 내진 성능과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총 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도서관 1층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종합자료실에는 특성화 코너를 설치하고 노인복지 관련 도서 및 어르신을 위한 큰 글자책을 비치했습니다. 2층에는 독서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독서 문화 공간을 위해 북카페 및 다목적 홀을 조성했으며 이곳에서 북콘서트와 시민 영화 관람 등 여러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디오북 구입과 같은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연령별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이용자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항시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와 특례시 지정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과 부회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포항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상호교류 및 우호 증진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의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타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자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인구 5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법안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6곳, 경기도 내 안산과 남양주 등 10곳이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19일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491억 원이 투입된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우오수 분리사업으로 미분류된 오천읍 일원 내 하수관로와 배수 설비를 2024년 5월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수거 비용 절감과 함께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일 포항시는 30일 열리는 동북아 CEO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포항시 동북아 전문가위원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물류 및 교통분과, 관광 및 크루즈 분과 등 총 4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동북아 포럼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 방향, 기관별 포럼 참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대책 시행 이후 음식 배달, 포장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형 선별장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2월 재활용 선별장의 개선 및 운영 방향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자원순환형 선별장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3년간 총 22억 원을 투입해 단계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22일 이강덕 시장은 오어지 둘레길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4월 안항사 방면 1km 구간 둘레길과 전망대 설치 공사를 착공하고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데크로드 설치로 보행자의 편의는 물론 1.3km 구간의 마사토 포장 맨발 산책로가 이용객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 연장 7km의 오어지 둘레길은 10월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와 함께 22일 제4회 포항시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포항시 자체 사업인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대학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주산을 활용한 뇌건강지도사 양성과정과 연계해 열렸습니다. 시는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대학으로 경로당이 평생학습 배움터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산교육 등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포항시립미술관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전히 제한된 관람만 가능한데요.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달래줄 포항시립미술관의 하반기 전시를 소개합니다. 초헌 장두건관 생은 즐거워 전시, 김하나 학예사와 함께 관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김하나입니다. 저와 함께 생은 즐거워 전시를 감상하시기에 앞서 초헌 장두건 화백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초헌 장두건 화백은 우리 지역 포항시 흥해읍 초곡리 출생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고향을 애정하는 마음으로 2009년 시립미술관 개관을 기념하며 본인의 작품 50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후배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초헌상을 제정하여 후배 작가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초헌상은 현재 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두건 미술상의 모태가 되어 2020년 현재 총 16명의 작가를 배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두건 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립미술관은 미술관 2층에 초헌 장두건 관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장두건 화백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생은 즐거워 전시를 통해 장두건 화백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보실 작품은 투개 연작입니다. 1970에서 90년대까지 제작된 투개는 장두건 화백 어린 시절 집 뒷마당에서 투개용 닭을 기르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은 즐거워라는 부제를 달 정도로 장두건 화백에게 작품 제작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준 영감이 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집 뒷마당에서 보아온 투개는 생명에 대한 강인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두 마리의 투개는
날카롭게 발톱을 세운 채 있는 힘껏 날개를 펼쳐 푸드덕거리는 생생한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묘사는 장두건 화백이 느낀 생에 대한 경이로움을 담아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또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는 얇고 섬세하게 표현된 검은색 윤곽선입니다. 검은색 윤곽선은 장두건 화백 작품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검은색 윤곽선을 통해 작품의 형태와 배경이 또렷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작품 구성에서도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게 합니다. 또한 유화로 그려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윤곽선을 통해 동양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장두건 화백 작품 중 가장 큰 크기의 대작 학들의 낙원입니다. 학들의 낙원 작품은 장두건 화백 연세 85세에 완성한 작품으로 군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여러 차례 비무장지대에 드나들며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하는 등 2년 동안 공을 들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장두건 화백은 2차례의 큰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두건 화백은 붓을 놓지 않고 작품을 완성하면서 작품에 대한 예술혼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면에 서서 작품을 보시게 되면 고고한 학들의 자태와 다양한 동색 그리고 날개짓을 따라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중간, 위까지 보시게 되면 다양한 원근법과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관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학들의 모습은 우리가 땅에 서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시점이 고정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시점이 중간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위에서 학들이 내려와 내려앉는 모습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비스듬히 동세를 취한 학들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화면의 끝에 다다를 즈음에는 마치 먼 지평선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낙동강변의 갈대입니다. 영남권을 유역으로 하는 낙동강 습지대에 피어있는 갈대의 풍경을 나타낸 것인데요. 화면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갈대와 그 뒤편으로 굉장히 앙상하게 말라있는 비틀어져 있는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갈대와 뒤편의 나무들은 마치 쌀쌀한 가을 바람에 휘날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풍경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 같은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계절의 쓸쓸함과 횡량함 그리고 서정성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장두건 화백의 아주 아름다운 색채 감각인데요. 이런 가을날의 횡량한 모습을 원경, 중경, 근경으로 가면서 다양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색감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장두건 화백의 작품을 감상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미술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장두건 화백의 예술 세계를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항시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를 시행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바 있는데요.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등은 이번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한데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